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론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생성해보고 파이썬에서 어떻게 K민지를 구현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데이터를 제너레이션 해야 하기 때문에 보면 그 mp 랜덤의 멀티베리에이트 이제는 이제 x1,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상에서 있는 데이터점을 각 클래스마다 100개씩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게 평균이 되고 뮤가 되고 여기가 시그마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설명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멀티베리에이트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데이터를 제너레이션하는 관점이니까, 그리고 또 어드밴스드한 어떤 러너분들은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멀티베리에이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그래서 V 스택을 했기 때문에 X가 결국은 이렇게 100개, 100개, 100개 이것이 X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Y는 뭐 0, 0, 그 다음 1, 1, 그 다음 2, 2까지 이렇게 어사인이 되어 있는, 이걸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건 언스프 비지도 학습이니까 이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만 있다는 거. K-민즈 첫 번째 스텝이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기 때문에 보시면 K가 3개라는 것은 기분입니다. M개는 전체 데이터의 개수 300개. 300개. 그리고 뮤라는 것은 몇 개가 필요하죠? 3개가 필요하죠. 3개가. 그렇게 해서 3개를 만드는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랜덤하게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방식은 X 중에서 랜덤하게 3개를 뽑은 겁니다. X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인 거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랜덤 인트라는 인티저에서 0에서 m까지 중에 3개를 골라서 기존에 있던 그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3개를 고른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 전혀 상관없이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에서 12, 뭐 마이너스 2에서 12 사이에 있는 값을 랜덤하게 3개를 어사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K-민즈 알고리즘을 돌릴 텐데 보시면 포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첫 번째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여기가 조건문이 하나 있다는 거. 지금 여기는 이터레이션은 뭐 충분히 많이 한다고 가정을 하고, Y를 각 이터레이션마다 어사인 되는 레이블링이라고 하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뮤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0, 1, 2, 그리고 여기는 모든 이터레이션을 모든 데이터에서 다 하니까 모든 데이터의 유클리디안 그 투놈을 계산해서 D0, D1, D2를, 지금 이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이 점을 예를 들어 이렇게 뮤1, 뮤2, 뮤3가 이렇게 있으면 뮤0라고 하겠습니다. 1, 2 이긴 주어진 거니까 그 페이지에서 이터레이션에서 거리를 다 계산하고 가장 미니멈한 아그 0, 1, 2 중에 그 y 어사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이터레이션에 최소한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클러스터링 멤버십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서 그 i는 이게 k가 3이니까 0, 1, 2 중에 0인 것들 다 모은 x의 평균이 뮤가 첫 번째 뮤가 될 테고, 1인 x를 다 평균을 취해서 뮤1, 그래서 뮤0, 뮤1, 뮤2가 다 새롭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그게 큰 이터레이션 룹의 두 가지인 거고, 첫 번째랑 두 번째, 저희가 스탑핑 크라이테리아를 이것이 만족하면 브레이크 하라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뮤가 계속 새로운 뮤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업데이트 될 때 뮤를
프리뮤, 그러니까 previous 뮤로 두고 새롭게 업데이트를 해서 새롭게 업데이트한 것과 기존의 그 직전 이터레이션에서의 뮤의 거리가 에러인 거겠죠? 에러. 그 에러를 3개가 있으니까 3개를 다 더해야겠죠? 가 아주 작은 10의 마이너스 10승보다 작다는 것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면 브레이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핑 크라이테리아를 걸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고 할 때마다 그 센트로이드가 변하는 정도를 계산을 해서 그것이 그 변하는 정도가 아주 작으면 뭐 예를 들어 변하지 않으면 이 어느 그 컨버스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포문을 브레이크 해서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K-민즈를 파이썬에서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로 어사인이 돼서 제대로 클러스터링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 코딩을 할 수도 있고, 역시나 사이클런에 있는 모듈을 쓰면 클러스터에 K-민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K-민즈인데 저희가 이 클러스터가 3개라는 건 어사인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역시 K-민즈 fit 끝입니다. 여기는 콤마 Y가 없죠. 예, 그렇게 해서 라벨링을 하면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랜덤 스테이트는 랜덤 제너레이트 펑션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예, 표시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K-민즈에서는 X도 있어야 되지만 클러스터의 개수가 3개, 여기서는 3개라는 것을 미리 디파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아직까지 이 3개를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보면 K-민즈는 뭐 클러스팅을 잘 하는 것처럼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가장 시작은 결국은 그 센트로이드의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면 그 결과가 그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면 컨버지 속도를 늦거나 아니면 클러스팅 결과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과 주피터 노트북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래서 뭐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세이프 가드가 있는데 뭐냐면 샘플 중에서 하나를 센트로이드로 고르고 첫 번째를, 두 번째를 고를 때는 그 첫 번째에서 멀리 떨어진, 그래서 좀 이렇게 있으면 좀 골고루 퍼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진,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멀리 떨어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골고루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금 더 스마트하겠죠. 또 다른 방법은 제가 그냥 어차피 컴퓨터는 이터레이션을 빨리 하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실행을 해서 클러스팅을 하죠.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 번. 그러면 뭐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겠죠. 예. 하지만 멀티플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오히려 더 프랙티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민즈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합니다. 예. 이런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계속 논의를 했던 클러스터의 개수인 K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K-민즈라는 알고리즘 또는 사이클런에 있는 펑션을 쓰기 위해서는 K를 미리 정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K를 모르죠, 사실 대부분 클러스터링.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K가 주어지면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냥 K를 이미 아무렇게나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답인 K와 K가 맞으면 클러스팅 결과가 좋겠죠. 그것이 틀리면, true한 K랑 틀리면 결과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많은 다른 K 값으로 해서 그 결과를 하고 K 값에 따라서 성능을 플러스를 해보면, 성능을 플러스를 해보면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엘보 포인트라고 하는데, 왜 엘보 포인트가 나왔는지는 제가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존의 예제와 동일하게 보시면 K-민즈를 하는데 클러스터의 개수를 모르죠.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K-민즈를 10번 하는 겁니다. 10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K-민즈를 10번 했어요. 서로 다른 K에 관해서 이 K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데이터에 관해서 예를 들어 3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졌죠. 어사인이 됐죠. 그럼 이 거리를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기 어사인된 건 이 거리를 다 계산하고, 이렇게 어사인된 데이터는 이 거리, 가장 그 클러스터 멤버에서의 거리를, 그것을 K-민즈에서는 스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클러스터가 하나면 어떤 센터가 있겠죠. 그럼 모든 거리를 다 계산하면 그 거리가 이렇게 됩니다. 클러스터가 2개면 그 스코어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이만큼의 임프루먼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K가 1에서 2로 가면 스코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1보다는 K가 1보다는 2가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2에서 3으로 증가를 시켰더니 역시나 이만큼의 임프루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에서 4로 가면 임프루먼트가 있긴 한데 그 임프루먼트가 정도가 확 좋아지진 않는 거죠. 그리고 K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은 K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K가 결국 그 데이터 개수와 같아지면 스코어는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러겠죠. 각각의 한 개가 그 어사인을 다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것은 트리비얼한 솔루션이고, 그래서 K가 증가할수록 스코어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줄어드는 정도가 이렇게 2점. 그래서 여기가 엘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엘보 포인트라는 단어를 썼고, 엘보 포인트가 발생했다는 것은 K가 더 이상 증가하여도 임프루먼트의 정도가 향상이 많이 되지는 않는다. 그럼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K를 선택을 합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프랙티컬리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K가 주어져 있다고 해서 제가 K-민즈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 근데 K는 사실 주어져 있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K에 대해서 테스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테스팅한 결과에 대한 그 퍼포먼스에 대한 메저가 있을 테시고, 그거를 비교하는데, 그 비교를 해서 플랫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직관적으로 어느 K가 이 주어진 데이터셋에서는 베스트한 핏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클러스터의 개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래서 엘보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클러스터에 하드 어사인을 한다는 거죠. 뭐냐 하면 바이너리면은, 예를 들면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멀티 클래스인 경우에 각각의 데이터가 무조건 하나의 K로 어사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프트 어사인먼트라고 해서 확률의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또는 퍼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 어사인먼트의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웃라이어가 있거나 그게 상당히 센시티브하다는 거, K-민즈는.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그러니까 K-민즈가 무조건 다 좋은 성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제가 리미테이션을 말씀드린 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리미테이션은 그 데이터가 라운드 되게 분포를 하거나, 그러면 결과가 좋은데, 그리고 각각의 클러스터의 사이즈, 데이터 포인트 사이즈 또는 덴시티라고 하겠죠. 클러스터가 러프하게 비슷하면 동작을 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작을 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러스터가 데이터 포인트가 컨벡스하지 않고 라운드와 관련된 겁니다. 컨벡스하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컨벡스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거리를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때 거리를 기반으로 했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지면 같은 시밀러리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데이터가 라운드 쉐입이거나 컨벡스 할 경우에는 이것들이 우리의 직관과 맞아 떨어지지만 데이터가 컨벡스 하지 않게 분포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양한 다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저희는 여기는 여기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있지만 다루지 않도록 하고,
좀 더 어드밴스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네트워크에서의 어떤 그래프에서의 어떤 관계성을 커넥티비티를 따지는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또는 커널라이즈 돼서 그 공간을 non 컴팩스한 곳을 그 non-linearly 매핑을 시켜서 트위스트를 시켜서 공간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커널을 쓴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심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살펴보시고 지금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같이 학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가 non 컴팩스하거나 라운드되어 이런 쉐입이면 저희는 보시면 이렇게 색깔로 구별하면 되겠죠. 그런데 K-민즈를 해보면 이렇게 어사인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K-민즈가 fail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커넥티비티나 네트워크 또는 스펙트럴 파티셔닝, 클러스터링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은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 떨어져 있고, 그래서 관계성을 한번 따지는 것들이 관련되어서 좀 further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클러스터 간의 덴시티가 다르면, 그럼 무엇이냐면 그 클러스터마다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다르면 여기는 크지만 데이터 수가 덴시티가 낮고 덴시티가 높으면 제가 그렇게 되면 클러스터를 이렇게 잘못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K-민즈가 동작을 하려면 클러스터마다 덴시티가 유사해야지만 잘 동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러한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보다는 K-민즈는 파워풀한 클러스터링 툴 맞습니다. 하지만 매직은 아니고 마술은 아니고 제약 분명히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거에서 주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에서 K-민즈가 클러스팅 결과가 잘 좋지 않다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컨벡스티비티라든지 아니면 덴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필요시에 자료를 찾아보시고 적용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링 K-민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